빨리 오네요. 예, 수고들 많습니다. 중기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? 지금 그 청년 실업률이 이제 우리 통계청 통계로는 9.8%, OECD로는 10.7%, 그다음 체감 실업률은 뭐 20%가 넘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청년 실업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, 그러면은 청년 실업의 원인이 뭐냐?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? 결국은 청년청의 직업 선택 요인을 보면 결국 수입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직장도 수입과 안정성이 함께 보장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게 높고요. 중소기업은 3%밖에 안 됩니다.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90%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9988이라고 하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입니다. 그렇죠? 부처도 고민이고 중소기업부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, 제일 큰 이유를 급여 차이로 들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201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게 대기업과의 급여 차이를 많이 들고 있고, 그 다음이 근무 환경입니다.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급여 차이를 보면은 이제 임금 총액으로 보면은 2016년 현재 62.9% 대기업에 비해서 30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. 근데 이제 정액 급여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대기업에 비해서 300인 미만의 75.6%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특별 급여입니다. 상여금과 성과급. 이건 뭐 30%도 안 되는, 대기업의 30%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다음 페이지요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고,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단 말이죠.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대기업, 중소기업 간의 이 성과 공유제 등을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, 어쨌든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기업에 이전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, 중소기업의 이윤을 이전시켜도 그 중소기업에 이전된 이윤이 근로자, 노동자들에게 이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2007년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이라는 27조 2항이 그 신설이 되고요. 2008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. 내용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을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조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는 지원책이 어떤 게 있죠?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인재 육성형 기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, 내일 채용 공제도 지원책, 구체적인 지원이 어떤 게 있냐고. R&D라든지 수출 지원 사업에서 참여 시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.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 성과 공유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건 60.5% 정도로 나옵니다. 올해 8월 달에 한국 중소기업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. 근데 성과급을 도입한 기업은 21.6%입니다. 그 중에서도 실제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은 16.4%밖에 안 됩니다.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? 지금 그 성과 공유제는 도입되어 있지만은 그 확산이 굉장히 미흡한 이유는 뭐 CEO들의 인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CEO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요. CEO들이 성과 공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정부에 최소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실제
이걸 실시했을 때 그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으면 하겠습니까?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. 그게 기본이고. 그러면은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들 보고 중소기업에 취직 안 한다라고 맨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그 여건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낮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. 그렇다면은 이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 때 그래도 도입할 거 아닙니까? 이게 자기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성과 공유제를 위해서 이거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들을 도입하자라고 했던 게 그 이유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10년 동안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추진되질 않았던 그런 제도인데, 이제는 일단 지금 대기업,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나 협력 이익 배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건 그것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을 하되,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이전된 이윤들이 근로자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, 근로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그 대책들을 함께 추진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중소기업부로 성격이 되셨으니까요. 새 장관님 오시면은 이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세우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사전에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. 저기 1분만 더 주시면, 예. 짧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네. 지금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가 있나요? VC 펀드가? 펀드가 지금 현재 직접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. 이 기술 기반 창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고용 창출 효과도 2배나 되고요. 지금 문제가 이제 그 펀드 VC들이 이 IP를 직접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우회적인 편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죠. 근데 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이런 곳은 직접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데, 이게 왜 직접 소유가 필요하냐고 하면은 IP 특허를 직접 소유했을 때 혹시 그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무너졌을 때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또는 외국에 유출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살려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대표적인 게 MP3 플레이어, MP3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검토를 했고 용역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.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법적 근거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